바로 여론의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저희가 여론의 흐름 한국갤럽 조사를 보고 있는데요. 개요부터 볼까요? 예.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네. 오늘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 635호 9월 3주인데요. 16일부터 18일 3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건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한 방식이고요.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네. 한국갤럽 자체 조사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이 국정 수행 평가,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2% 포인트가 더 긍정률이 이제 높아졌는데요. 네. 이거 처음 2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높아졌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대략 알 수 있는 것은 한 60% 선을 지금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60. 예. 올라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이제 58이니까 5% 포인트 이제 빠졌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2% 포인트 회복했기 때문에 둘 다 오차범위 이내의 변동이긴 하지만 대략 그 평균 정도 내보면 네. 한 60에서 61 정도 요 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출범 초기 이번 정부 출범 초기에 60% 중반까지 갔었죠. 유지하고 있네요. 예. 요 정도를 비슷하게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58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또 우하향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 오늘 예. 중요한 결과였는데 예. 2% 포인트 다시 반등을 했다. 예, 이거 그렇습니다. 중요해 보이네요. 부정평가도 꺾이고. 50%대는 아니고 한 61, 2라고 보시는 게 이제 타당한 정도의 수치입니다. 세 번 조사를 이제 평균 내면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부정률은 31인데 요거는 3% 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정률도 대략 한 이 정도 평균을 내보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이나 31 정도.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60% 올라갔다. 이유가 어떤 게 좀 꼽혀 있나요? 예. 먼저 이제 긍정 평가해 주신 596분 중에서 보시면은 긍정 평가 이유가 경제 민생이 이제 13%이고요. 네. 소통이 5% 포인트 많아져서 12입니다. 그래서 2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렇게 따진다면 소통 행보 그리고 많은 뭐 기자 앞에서도 되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뭐 잘 하시는 그런 네. 어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이미지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경제 민생이라고 한다면 경제 민생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뇌하고 그리고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경제 굉장히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지금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려는 노력 그런 것이 바로 전반적으로 잘한다. 4% 포인트 좋아져서 11%가 돼서 네. 두 자릿수에는 이제 외교는 있었고요. 경제 민생 소통, 외교 또 전반적으로 잘한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경제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부정 평가해 주신 310분 요 분들은 이제 외교가 아직도 여전히 1등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4% 포인트 빠져서 18%이니까 아주 높은 비율은 좀 아니고 사실 이게 조지아 주에서 벌어진 뭐 구금이 우리 국민 구금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점점 여론이 잦아들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또 과도한 복지 민생지원금이 이제 3% 포인트 더 많아져서 10%가 됐습니다. 적지 않죠. 그런데 이제 민생지원금과 과도한 복지라는 부분은 사실 이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경제 민생이라든지 여기 서민 정책 복지 이런 것들하고 되게 거울을 보듯이 이제 긍정, 부정 평가가 네.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 경제 민생이 이제 6이니까 18%, 6%. 다만 베이스는 다릅니다. 310명 중 그리고 긍정 평가자는 596명이니까 그렇네요. 한 2배 가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민생과 관련해서 아직은 되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성과로 어떻게 이번 연도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출범했고 인수위가 없었던 상황까지 감안을 해서 평가한다면 네. 이번 정부 연말 정도에는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경제 민생과 관련해서 민생 지원금 그리고 이제 이 확장 정책을 하는 거 재정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그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어떤 부정평가자들과 네. 사실 그렇지만 너무 지금 어려워서 지금 뭐 자영업자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괴로워하실 텐데요. 거기에서 노력사항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긍정평가하시는 분과 이게 지금 양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말 정도 되면 이게 이제 결정이 되고 연말 연시가 지나서 내년 이제
학교에 이제 학생들을 보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네. 그때에는 확정적으로 이 경제와 관련된 그리고 이제 경제만으로 있는 게 아니고 외교 그러니까 통상이죠. 그리고 바로 그 뭐 한반도 평화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경제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문채연 TV님이 와 다행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상승한 모습 보고 좋아하고 계시고요. 이종빈님이 항상 오산에서 응원합니다 하시면 슈퍼챗도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이윤희님 서울에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박순웅님은 전주에서 보고 있다고 하시고 정제이민님 맞나요? 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저녁 먹고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함께 주시고요. 니오구맘님 민생에 노력해 주셔서 그래도 힘이 나요. 이렇게도 이재명 대통령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련다라는 김 KH님의 말씀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0% 선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취임 100일 이후에 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국정 수행하는데도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예. 국민들이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명 예. 중에 6명이 잘하고 있다, 응원한다, 그렇습니다. 평가를 좋게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수치다. 거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하나를 네.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요거를 좀 보시죠. 이게 이제 향후 경기와 관련된 전망입니다. 향후 경기 전망. 경기 전망인데 네. 좋아질 것이 32, 나빠질 것이 42로서 그 갭.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빼면 순지수 이제 네스코라고 하는 순지수가 네.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이너스 10. 이거 마이너스 10이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 한국갤럽은 이것을 이제 월별 추이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마이너스 막 51했어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30, 뭐 48, 뭐 이렇게 됐죠. 네. 그러다가 지금 6월 들어서 정부가 바뀌고 나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27입니다. 27로 돌아섰었다. 예, 긍정 전망이 확 좋아졌는데 네. 7월달에 17, 그러더니 8월달에 마이너스 4, 지금이 마이너스 10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러면은 예. 이거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소비 쿠폰이라든지 이런 민생 회복과 관련된 그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네. 사실상 이제 트럼프에 의한 그 압박 이게 상당하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죠. 불안한 면이 있다라는 불안한 거고.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정세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이게 잦아들 양상이 아니고 확전되면 확전됐지 이제 끝나진 않는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바로 이와 같이 국제적인 어떤 문제들 여기까지 이제 포괄적으로 보시면은 마이너스 10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국제 분쟁 증감과 관련돼서 요거는 마이너스 무려 이제 42입니다. 이게 많이 이제 여기서 갤럽은 이제 미 구금 사태다. 그런데 코스피는 3,400 선이다. 네. 이렇게 이제 대조적인 그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좀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즉 국제적인 대외적인 어떤 그런 영향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순지수가 안 좋으니까 마이너스 10이니까 경기 전망이 이러면 대통령 긍정률이 폭락해야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참 묘하게도 네. 60%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와 관련된 전망, 향후 1년 전망이 어두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훨씬 더 많은 거죠. 10%포인트 많으면 이거는 5.1을 넘어서 부정 전망이 우세하다 봐야 될 텐데 그런데 긍정률은 오히려 올라갔다. 오히려 5.2 내이기는 하지만 60% 선에서 빠지지 않고 있다. 요거는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관세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 그래서 경기 전망이 안 좋아질 거라는 응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뭐 잘 못해서라기보다는 국제 정세상 그리고 이제 미국의 압박을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열심히 방어하고 있습니까? 그런 노력들 이걸 평가하면서 믿고 의지하고 이 난관을 극복해 낼 것이다라는 국민들의 생각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정확하게 보신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께 한번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트럼프 이게 이제 전 세계 모든 뭐 정상들을 쥐락펴락 막 이렇게 모욕도 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예. 그런데 그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 중에서 내지는 아니면은 지금 현재 정치인들 중에서 뭐 중량감이 굉장히 강하다는 분들 그 누가 그 트럼프와 협상을
한다고 한다면 네. 이게 과연 상상은 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요 퍼센티지는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재명 대통령 긍정평가 이유 중에서는 음. 지금 국내에서는 소통을 잘한다. 네. 그죠? 국내적인 소통. 그죠? 전반적으로 잘한다. 네. 이건 이제 어떤 태도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또 열심히 노력한다. 네. 이런 부분도 나오고 직무 능력이 있고 유능하다, 속도감이 있고 추진력이 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어떤 태도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뭡니까? 이 자신감 또 태도 네. 또 무엇을 하려고 하는 어떤 자세라든지 예. 뭐 국민분들 또는 이제 기자분들하고 아하. 허심탄회하게 대화한다든지 행보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아. 따라서 지금 경기 전망하고 대통령 긍정률과는 사실상 탈동조화되고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경기가 좀 안 좋아지더라도 대통령을 믿고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는 국민분들이 꽤 되는구나라는 네. 부분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이걸 중요한 지점. 국민 주권 정부로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뭐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런 얘기도 대답도 나오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극복해 보자. 이런 의지를 볼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저희 뭐 김 KH님도 윤석열이었다면 3,500억 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제조업 전체를 갖다 바쳤을지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수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정당 지지도 한번 볼까요? 정당 지지율. 정당 지지도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참 묘한 부분도 있습니다. 묘하다. 예, 묘한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신다면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부터 보셔야 되겠네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지지도입니다. 40%를 유지하고 있다. 대단한 거죠. 40%를 꾸준히 이제 이렇게까지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뭐 내부적인 어떤 뭐 보이지 않는 어떤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대중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이 네. 지금 지지도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데 그게 40%대예요. 이거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지만 24%에 이제 고착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출범한 효과는 19% 그러니까 저점 이게 중기 저점으로 봤을 때 19%를 봤을 때 그럼 한 5% 포인트의 영향은 있었지만 이거를 30선까지는 지금 못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네. 겁니다. 무려 3번 동안 24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2번 24하고 그죠? 24.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반등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만약에 장동혁 대표 교회를 간다든지 뭐 이런 그 행보가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긍정 영향. 근데 지금은 네. 아마 장동혁 대표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관망세가 돼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재미있게 보고 있는 것은 조국 혁신당 지도가 요 오른쪽에 이제 숫자가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입니다. 2입니다. 2%. 그리고 나서 개혁신당은 3입니다. 그러니까 두 정당이 지금 그러니까 제3지대라고 흔히 이야기했던 그런 정당이 지금 굉장히 지도가 저조하지요. 네. 예, 그거는 확인을 해보시고요. 예, 그리고 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빨리 보여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겁니다. 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가 이번 정부 들어서 최초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1등이 조국, 2등 장동혁, 3등 정청래, 이준석, 김민석, 한동훈, 김문수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자, 여기 오세훈까지가 진한 글씨죠. 그럼 여기까지가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관식으로 물어본 거죠? 그렇습니다. 자유응답으로? 자유응답식입니다. 여기서 1%만 나오더라도 뭐 대단한 일인데 네. 자 여기서요. 여기 빼고 요렇게 네 분 있잖아요. 세 분이어야 되구나. 장동혁, 정청래, 김민석 이렇게 세 분은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장동혁, 정청래, 김민석. 예, 이게 하나의 등장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조국 1등했습니다. 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여기서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예. 대통령 이제 당선 전에 이제 했었던 거죠. 장내 정치 예. 지도자 선호도를 했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오랜만에 한 예. 5개월 정도 만에 하게 된 건데 조국 비대위원장이 1위로 올라섰다. 예. 네. 이 현상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그러면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
숫자는 아직 전부 다 한 자릿수입니다. 자, 여기 보시죠. 조국 8, 장동혁 그렇네요. 7. 그렇죠. 요 4가 누굽니까? 정청래. 정청래입니다. 아하. 각축전을 좀 벌이고 있는 느낌이 들고. 처음 들어와서 3을 올린 이분은 네. 아, 김민석 김민석. 총리가 3%로 등장을 했다. 아하. 이 4가 누구냐? 이게 이준석이죠. 이준석 이준석. 대표. 아이고. 그럼 참 좀 느리네요. 이렇게 보면 예, 예. 정청래, 김민석.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 두 사람이 눈에 좀 띈다. 예. 예. 정청래 4, 네. 김민석 3. 3, 합하면 7. 7.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민주당 쪽에서 한 7. 그죠? 네. 국민의힘에서 뒤에도 있습니다. 뒤에도 있는데 국민의힘 주자들이 있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가 최초로 등장했는데 7이면 되게 높은 숫자죠. 아, 그렇네요. 엄청 높은 숫자입니다. 7로 등장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조국 8입니다. 제가 아까 정당 지지도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조국혁신당이 2%. 2입니다. 2. 그런데 조국은 8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진다면 조국은 지금은 인지도가 상당하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딱 정해져 있는 내지는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분이 지금은 없다. 내지는 분산된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높은 지지도잖아요. 41이면 네. 그 지지도는 지금 어디가 있느냐? 여기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58이에요. 58. 잘 모르겠다. 58. 잘 모르겠다가 돼 예.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는데요. 지금은 누가 누군지 장래 정치 지도자로 깜깜하다. 잘 모르겠다. 예. 그러게요. 깜깜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 워낙에 이제 취임 100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초반이고 많이 남았기 때문에 4년 8개월 뭐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유의미한 수치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조국 위원장 당 지지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은 눈여겨볼 부분이고 정청래, 김민석 등장을 했고 장동혁 대표가 7. 한동훈 전 대표보다 많이 나오네요. 2배 이상 더 나오네요. 3위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예. 오세훈 시장은 1%. 예. 오세훈이었던가요? 오세훈 시장 아닌가요? 3인가요? 오세훈이 1이네. 네, 1. 예, 예. 그러니까요. 김문수가 3. 아하. 오세훈 1%. 예. 이번에 한강버스 개통을 했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서울 시민이시잖아요. 너무 뉴스에 보니까 네. 3시간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그 마곡하고 잠실이 3시간 걸리면 네. 사실 저는 뭐 한강을 그 버스를 타고 이용할 그 노선은 아닙니다. 위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좌우로 이제 움직이시는 분들도 뭐 그러면 이제 9호선 급행 타시는 거죠. 3시간이면은 3시간이면 부산입니다. KTX. 부산이기 때문에 너무 멀리 걸어요. 이거를 출퇴근 버스라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거를 유람 뭐랄까 유람 뭐 빠른 유람선 뭐 이래야 되는데 네. 이 컨셉이 약간 좀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한강 택시, 한강 버스 이런 거에 왜 이렇게 지난번에는 한강 수상 택시 뭐 이런 거 그랬었잖아요. 근데 철수했죠.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면 빨리 철수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을 좋아하나? 세빛둥둥선도 만들고. 근데 그 물 때문에 오세우돈이라는 강남에 물 차는 문제 그리고 이제 관악구에 그 반지하 사시는 분들 그 홍수 났을 때 피해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물난리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오세훈이라고 부르자. 오세이돈. 오세이돈. 예.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데 왜 자꾸 한강에 뭘 띄우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한강에 뭘 띄워서 잘된 케이스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한강에다가 네. 이거 뭐 대우나 만든다고 또 4대강 맨 처음에 대우나 얘기했다가 안 돼서 4대강 정비사업 그거 지금 남아 있습니까? 지금은 그걸 무너뜨려야 되느냐 이러고 있는데 좀 그게 있습니다. 그래요. 또 한 가지 이제 1%. 요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김문수 3위잖아요. 네. 이게 참 그래요. 왜냐? 이재명 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2자릿수였어요. 한 자릿수로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38 찍은 이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38. 30%대 아주 힘들었을 때 대선 끝나고
그때 10%대가 있었죠.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3% 이런 건 없었네요. 이런 진짜. 건 없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김문수 전 후보에 대해서는 차기로 또 생각하지 않는. 아니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 네. 뭐 아주 미세하게 이제 졌죠. 진 건 진 거니까 져서 뭐 힘든 시기였다고는 하지만 네. 장내 정치 지도자로서는 계속 인정을 받고 그 중량감이 엄청 셌어요. 그 존재감 자체를 무시할 수 없는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있었는데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김문수 후보였던 김문수 전 장관이 여기에 한 뭐 15 정도 나와야 되는 그게 안 일반적인 되네. 상황에선 그게 맞는데 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리셋돼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메시지예요. 국민의힘은 리셋해야 된다라고 국민들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그때 그 후보로는 이제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동혁 주자도 사실은 첫 번째 등장의 7%는 상당하지만 그렇지만 그럼 국민의힘의 어떤 그 열망 이런 것들을 담고 있지 못하다. 국민의힘 지지도 아까 24였지 않습니까? 7이에요. 이렇게 따진다면 네. 사실은 여당 같은 경우야 아직도 쓸 수 있는 카드가 많고 사실 뚜렷하게 등장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야당은 지금 누군가로부터 뭉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안 보이네 90점이. 이 90점이 이렇게 따지면은 약하다고 봐야죠. 앞으로 또 한두 번 더 봐야 됩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여기에서 두 자릿수로 올라설지 그거를 먼저 이제 하나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김문수 전 장관은 이거는 두 자릿수가 되기가 지금 쉽지 않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고요. 오세훈도 마찬가지입니다. 1까지 빠진 거는 오세훈 한번 보세요. 지금 1인데 앞서서 지금 보면 최대 10 정도 나왔었고요. 저기 맨 위에 10 나왔었죠. 그렇네요. 그리고 제일 4까지 높았던. 빠진 게 이게 이제 그 반지하 사태 요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자릿수로 회복하지 못하다가 네. 지금 1까지 빠진 걸로 봐가지고는 지금 쉽지가 않다라고 봐야 되고 차라리 이준석이 네. 정계 개편을 하면 어찌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 이준석 대표가 예. 주목을 받고 있는 그 보수 진영의 모습이다라는 예.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와 함께 여론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흐름이 있을지 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